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고법의 판결 내용 기억하십니까?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무도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 2인 체제와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과도 같은 행태에 법원에서 줄줄이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박문진 신임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방통위의 아나무인 톡주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폭주 기관차 멈출 생각 있으십니까? 도대체 방통위의 공직자들은 무슨 뒷배가 있길래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합니까? 검찰은 절대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무슨 대통령실의 하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늘 청문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처벌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게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방심위 심의 결과에 대한 가처분 소송은 또 어땠습니까? 미세먼지 보도에 파란색 일자를 썼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라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들까지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들의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했지만 올해 들어 29대 0입니다. 효력 정지가 전부 인용되면서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 정도의 처참한 기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불법임을 알면서 합법이다, 절차적 문제 없다,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법꾸라지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사 받을 때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본인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을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예,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을 감사할 권한, 그에 따라서 과방위는 방통위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김태규 직무대행,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고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태도 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장 검증은 엄연히 국회가 의결한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철면피스러운 태도는 국회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국회와 방통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청사 앞에서 점령군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구역인데 어떻게 수십 명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태도를 취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방통위가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에 나가 답변을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화요일에 아주 당당하게 말해놓고는 안 나왔습니다. 방통위 청사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국회에는 오기가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챗 GPT 저희가 AI로 분석한 결과 3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6명의 이사를 선임할 확률이 0.0001336%, 읽기도 힘듭니다. 소수자리 네 번째 자리에 해당합니다. 1인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졸속 심의로 후보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같은 사람을 이 짧은 시간 안에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확률입니다. 투표를 계속한 이유는 아마 결국 보여주기식 요식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투표부터 마지막 회차 투표까지 각 회차별로 선정된 박문진 이사 후보자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7, 8회 반복해서 이 행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첫 번에 뽑힌 사람과 두 번째 회 라운드에 뽑힌 사람과 세 번째 라운드에 뽑힌 사람들이 달랐고 그분들이 6명 반복하신 모양이에요.
각 당이 서로 토론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야 공이 질문할 때 각 당을 언급하면서 위원 상호 간의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9조, 국회법 제143조, 146조, 145조 등에 의거해서 제지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안 드립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청문회 목적은 명확합니다. 불법 좀 멈춰주시죠. 예, 노정면 의원님.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여당 편을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다시 5분 그만하세요. 아니, 전부 다 나가고 싶으십니까? 예? 박충건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네,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여야 모두에게 좀 자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늘 청문회 목적은 명확합니다. 불법적인 박문진 이사 선임 등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장악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두 사람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 앞서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할 수많은 이유와 의혹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 출석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쓴 이유가 터무니없습니다.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현재 병원 입원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열리는 청문회가 그 어떤 절차적, 형식적 미흡함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보이콧만 일삼는 무책임하고 무례한 버티기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자료 제출 거부 논리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두고 직무상 비밀 외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인 형식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A를 이유로 B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A가 아니라면 B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단 말입니까? A라는 이유로도, 그러니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도 B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주장대로 직무상 비밀 외에 다른 이유를 제시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면 사실상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 기관을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견제하며 통제해야 하는 국회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하는 경우뿐입니다. 방통위 회의록이 대체 어떠한 국가 안보상 중대한 기밀 사항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거부의 다른 근거로 든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사항입니다. PPT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공개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조건 또한 국가안보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와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감사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제한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는 이 네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인사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가 끝난 뒤에는 결과와 함께 회의 진행 과정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회의 자료를 비공개하려면 의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1인 체제로 의결도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이 조항은 회의의 공개에 관한 것일 뿐 회의록 등 자료 제출에 관한 조항이 절대 아닙니다. 보이콧하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행정법원이 이진숙, 김태규 2인의 불법적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는 26일까지 이사 임명 처분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사태에 관해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단처럼 불필요한 분쟁을 만든 주범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진숙, 김태규, 2인 방통위 아닙니까? 특히 김태규 직무대행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라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폭주에 제동을 건 그 이유를 다시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중단하기를 거듭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불법적인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와 검증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결단코 계속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관악 박민규입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의 국회 무시 언행이 도를 넘어서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국회 현장 검증이 진행된 방통위 4층 대회의실을 심판정답게 리모델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대회의실을 재판정처럼 만들고 또한 세부적으로는 방통위원과 일반의 출입문마저 구분하라고 한답니다. 판사로 재직했던 김태규 직무대행의 자신만의 기억만을 가지고 합의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판사가 좌우하는 재판정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의 기구라는 걸 잊은 채 불법적인 인체제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와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조성우 처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김동률 박문진 이사는 제출한 지원서에서 저희 의원실 확인해 보니 주요 경력 사항으로 KBS, MBC, SBS, YTN, EBS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김동률 이사는 지원서를 작성한 시점인 올해 7월 기준으로 EBS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방송사에선 시청자위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동률 이사가 2021년 이전에 그만둔 이력 MBC, YTN 시청자위원까지 재직 중이라고 한 건 본인의 이력을 부풀리는 의도된 행위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게 바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7월 30일 불법적으로 졸속적으로 2인 체제 안에서 선임한 공영방송 의결 시에 걸러내야 할 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조성우 처장님, 이력서 확인하고 잘못된 지점 점검하는 거 의결 과정에서 해야 되는 절차 아닙니까? 기본적인?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자신의 이력을 과도하게 부풀린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절차는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많죠, 처장님? 그 사실만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 KBS 박문진 이사 모집 공고, 우리 김홍일 위원장이 해줬던 마지막 공고에서 보면 기재된 사항이 다른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미 공지했습니다.
조성우 처장님께 묻고 싶은 건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두 사람이 김동률 이사로 선임할 때 허위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거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예, 잘 확인하지 모르겠습니다.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없었죠. 우리 한민수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전 공고문에 기재된 대로 규정에 따라 김동률 박문진 이사 임명은 취소돼야 마땅한 거로 보이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인사 대상자의 주요 경력 사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의 불법적 이인 체계, 이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공영방송을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너무나 편법을 쓰고 있다 보니 그 부담은 오로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님과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공영방송과 또 중요한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와 진흥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합의제 기구로서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처럼 정치의 외풍에 닿지 않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불법적 이인체제에서 고생하고 계신 방통위원들 위원회 모든 직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심심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문 드립니다. 기초가 되는 질문인데요. 아마 오늘 혹은 조만간 굉장히 그 사무처장님을 괴롭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질문인데 방통위는 독임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다. 독임제 대비 합의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가 아니죠. 그러면 독임제에서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자, 그러면 현 2인 체제의 성격이 독임제 성격입니까? 합의제 성격입니까? 뭐 합의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일반 국민의 이해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현 2인 체제의 성격이 독임제 성격이 아니라 합의제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번 7월 31일 의결을 하자고 한 것은 누구의 결정 사항입니까? 뭐 그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말고 아니, 근데 회의를 그거를- 열자고 했을 때 누군가 안을 올리고 제가를 하겠죠. 자, 사무처장님께서 2인 체제에서 의결하자, 회의를 열자 안건 올리셨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좌미애 없습니다. 과장님. 예. 일어나시죠. 어디에 계시죠? 회의 안건 올리셨습니까? 7월 31일에 대해서. 회의 안건에 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2인 체제로 의결한다라는 안건을 올리셨습니까? 마이크 좀. 네, 회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좌미애 과장께서 직접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을 한다라는 회의 안건을 올리신 거죠? 그 체제하라기보다는 저희는 안건을 안건을 참석자 명기하셨습니까? 그 안건에는 참석자가 명기되진 않습니다. 참석자 명기도 안 하고 안건을 올리세요. 회의 안건을. 그 자, 참석자는 회의록에 그 명기가 안건을 됩니다. 누가 제가했습니까? 그 회의 소집의 권한은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가를 했습니까? 저 회의 소집에 네. 네, 위원장님이 그러면은 그날 회의 소집을 올린 결제 보고서 있잖아요. 결제 문안을
자료 제출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의안팀에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확인은 지금 잘 회의가 모르겠지만. 열렸는데 너무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참석자도 명기 안 돼 있고 어디에서 올린지도 잘 모르겠고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앉으셔도 돼요.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이래서 이진숙 위원장 임명 철회해야 한다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야당만의 억측이 아니었음을 지난주 방통위에서 졸속, 위법, 도둑, 심의 같은 단어가 언론에서 난무하게 만든 공영방송 상임위원 선임 과정 통해서 직접 증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회의에 누가 가담해서 졸속으로 선임 과정 회의가 열렸으며 누가 올렸고 누가 제가를 했으며 진행이 됐는지 법원 판단을 앞두고 세세한 내용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노정면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만 2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 민주당 쪽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정면 위원님께 2분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아까 했던 말씀을 또 하게 돼서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좀 정확히 우리가 여야 간에 적어도 이 과방위에서는 약속한 바를 지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이쪽으로 향해서 하잖아요. 이쪽을 향해서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뭐라고 할까요? 뭐 일정한 수준의 평가들은 하면서 하죠. 또 깔려 있고. 그런데 노골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게 저는 합의라고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을 하신다면 이전에 우리 최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취소해 주시고 뭐 사과까지는 요구 안 드리겠습니다. 취소한다는 입장만 좀 밝혀주시면 앞으로 그걸 지키겠다는 서로의 약속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건 노정면 위원님 말씀은 수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여기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위가 낮아져서 사과 요구가 아니라 그 발언을 취소하라 호도라는 부분. 뭐 그 정도는 수용할 네, 수 있다고 보고요. 수용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질의의 내용으로 승부를 하고 네. 주관적인 평가는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호도인가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노정면 위원님이 이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자 그런 취지고 호도라는 표현은 사실 민주당 위원님들의 노력을 너무 폄훼하신 것 같아서 취소하시겠습니까? 넣어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린 호도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근거 없이 우리가 자꾸 몰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민주당 의원님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제가 그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하시죠. 그러면 또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잖아요. 그냥 취소하시고 이럴 땐 딱 끝내는 거죠. 어떻습니까, 최영두 간사님? 네.